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죠. 신라 문화제 일정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휴 끝에,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52회 신라문화제 열리는데요. 올해는 월정교, 봉황대, 족생지구 등등에서 열립니다. 네. 올해 신라문화제 눈앞에 다가온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 그리고 국제도시에서의 경제 위상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게 경시 계획이고요. 또 빅데이터나 현장 만족도 조사 병행해서 이 방문객 수라든가 또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런 것들 종합하는 객관적 평가도 추진해서 향후 축제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기획 단계부터 시민 참여가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시민 참여 확대인데요. 네. 올해부터는 시민축제 운영단 참여를 작년보다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민 서포터즈가 무려 234명이나 되는데 SNS 등등의 행사 홍보를 맡게 되고 83명에 달하는 시민 프로듀서가 체험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을 맡습니다. 그리고 음. 청소년 화랑원화단 약 50명인데 행사장 주변 청소라든가 등등 친환경 활동을 맡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행사 시작을 알리는 서재가 올해는 다시 월정교로 옮겨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월정교 또 봉황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문제인데 결국은 월정교에서 하는 행사는 수상 특색 무대라든가 수상 객석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월정교에서 했고 또 작년에는 장소를 시내 쪽으로 옮겨서 했다가 올해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월정교에서 음. 개막식 행사를 하는 셈인데요. 네. 월정교 수상에 마련되는 특설 무대에서 신라의 탄생설화 또 그 이야기를 넘버글 창작 공연으로 대사 없는 이런 공연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날 개막식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드론이나 미디어 파사드, 불꽃 이런 어우러진 그런 무대를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월정교 밑으로 흐르는 천이 우리가 흔히 남천이라고도 하고 또 뭐 한자로는 문천이라고도 하는데 그 천 위에 2,200석 관람석을 만들어서 관람석도 뭐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더 많은 시민 관광객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드론쇼라든가 불꽃놀이 또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황대 일원에서는 거리예술, 청년 창작 활동을 결합하는 실크로드 페스타를 진행을 음. 하고 여기에 국내외 거리예술단체 약 20개 팀이 공중극이라든가 서커스, 연극 이런 공연 45번의 공연을 선보이고 여기에 또 지역 청년 예술인 한 6개 팀의 버스킹 무대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봉황대 고분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와 조명으로 이렇게 조명 행사를 하고 또 은하수 정원이라든가 신라라운지와 같은 이런 쉼터도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쉴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체험도 음.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청년 세대의 인기 있는 공연도 준비되죠? 그렇습니다. 10월 11일 날 이제 토요일이 되는데요. 네. 호랑 힙합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음. 국내 정상급 힙합 아티스트들이 대거 무대에 오르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2030 세대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런 공연들 진행을 합니다. 네. BY, 제네드 지릴라, 해시스 완 등등 국내 정상급 힙합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한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신라복 입고 찍을 수 있는 관광객 전용 사진 존이라든가 피크닉 존, 음. 스탠딩 존 이런 또 구분을 해서 관람할 때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고 또 주변에 전통시장과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달빛 난장 야시장 또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빛 난장 야시장에는 올해는 일회용기 사용 자제를 위해서 한 7만 개 이상의
다회 용기를 제공을 해서 그 네. 친환경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고 QR 주문이라든가 또 QR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쪽섬 지구에서는 실크로드 월드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그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12개 나라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거리 예술 공연, 또 월드 푸드 마켓, 스커스 음. 놀이터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다양한 공연 소식들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소식은 한수원이 경주시 문무대방면 장학리 본사 사무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 경주대학교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 소재지인 문무대방면 주민단체에서 최근 주목되는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수원에서는 지난 3월 초에 그 본사 상주 인력 증가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 문제 해결하고 또 그 해결하기 위해서 옛 경주대학교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다만 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그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수출사업본부 신설이라든가 부서 정원으로 이 본사 인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무공간 부족이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옛 경주대 부지를 매입해서 사무공간을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한수원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하겠다 뭐 음.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그다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저께 그 한수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그 문무대왕면 주민단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 하나가 이렇게 나온 어,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그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라는 이게 이제 이 원전 주변에 세 개 읍면에는 각각 그 발전협의회들이 있는데요. 이 네. 발전협의회가 사실상 그 주민 대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현재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음. 이런 단체인데 그 9월 29일 날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이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의 경주도 이전에 대한 것을 정식 안건으로 삼아서 대의원 총회 대의원 총회 찬반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네. 투표에서 찬성이 45표로 이렇게 반대 24표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이 찬성안이 가결이 됐는데 네. 그 대의원 총회는 제적 인원이 118명인데 그 회의 때 90명, 90명이 참석해서 일단 회의가 성립이 됐고 또 투표한 70명 가운데 45명이 찬성을 하면서 투표의 의결 정족수가 모두 성립이 되면서 네. 일단 찬성 가결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럼 이런 결정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뭐 주민 투표를 하는 방법이 이외에는 사실상 전체 주민들의 어떤 총의를 모으는 과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의사 결정하는 구조가. 그리고 뭐 주민총회라는 것도 사실상 뭐 흔하지 않은 형편이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 문무대학면 내에 뭐 각 마을 이장들이라든가 그리고 문무대학면의 체육회라든가 각종 자생단체 노인회와 같은 이런 주민 대표들로 구성이 되는 이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 대의원 총회는 사실상 그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흔히 평가가 되는데요. 네. 따라서 이 한수원 본사 소재지의 발전협의회 대의원 총회에서 그 한수원 본사의 일부 부서 이전에 대한 찬성 가결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본사와 물론 바로 본사가 속해 있는 문무대학면 장학리의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남아 있고 또 월성원전 주변 간폭과 양남면 이렇게 또 두 개 지역의 그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수원 본사 일부 부서의 그 경주대 이전이 그동안의 답보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아직 변수는 좀 많이 있다고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점들 때문에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본사 소재지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인근 그 두 개 읍면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무대학면 발전협의회의 결정만으로 한수원 본사의 일부 부서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성급해 보인다는 것이고 이렇기 네. 때문에 그 이전과 관련해서는 문무대학교 발전협의회에서도 그 핵심 관계자가 그 어제 그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의원총회에서 찬성 의결이 나와도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매우 많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수원이 지난 3월에 이 본사의 상주 인력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 경주대학교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별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수원의 이전 필요성은 그 2016년 서울에서 경주로 본사를 이전할 당시에 본사 근무 인력이 한 1,000명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1,8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근무 공간 부족이라든가 인건인력 주차난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한 것은 맞고 이렇기 때문에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또 그 한수원에서는 그 옛 경주대학교 부지 내에 만약에 그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 본사 인원 가운데 한 400에서 500명 정도를 근무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화경 시장도 지난 3월 달에 그 문무대학면 주민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한수원이 경주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은 그 경주대 부지 매입을 통한 사무공간 부족 문제 해결은 한수원이나 경주대 또 경주시 전체 이익과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 반발 지속되면서 뚜렷한 진전 이루지 못한 채 오늘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 면의 발전협의이긴 하나 이런 결정이 앞으로 나머지 두 개 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 그대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매우 그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